주식시장에는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열병 테마, 풍력 테마, 정치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테마라는 게 뭘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테마주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연관된 재료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치는 종목들을 통칭합니다. 자, 뭐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나오면 실제로 이로 인해서 뭐 방역을 한다던가 뭐 조치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어쩌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방역업체 종목이라든가 동물 백신 관련 종목들이 돼지열병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훅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린 뉴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실제로 아직 뭐 돈이 찍혀서 매출이 급증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종목 혹은 발전기 생산 종목 혹은 뭐 베어링 생산 종목들이 풍력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날아가기도 하죠. 자, 이런 테마주들 참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근데 테마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장 화끈한 테마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치 테마주예요. 뉴스 하나에 그냥 상한가 몇 번 날아가기도 하고요. 아주 제대로 화끈한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의 끝판왕은 바로 차기 대통령과 관련된 대선 테마고요. 지구에서 가장 핫한 대선은 바로 미국 대선 테마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이크로 프렌드는 바로 이 지구에서 가장 핫한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종목 바로 이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은 아주 친근한 프렌드라는 의미를 붙어 있는데 이 친구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그리고 등락하는 수준도 친한 친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는 지금 실적이 잡혀서 주가가 오른다던가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는 과정도 굉장히 그냥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 테마주라던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특히나 더 그래요. 자, 이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해 보고 있으면 감이 오시겠지만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정말 급등락이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다른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로 접근한다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적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술적 매매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혹은 내 매매 기준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 불량식품이에요. 따지자면 완전 불량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뭐 굳이 뭐 불량식품이라고 꼭 지칭은 안 하더라도 매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 초심자분들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서두에 강조를 드릴게요. 혹시라도 큰일 나실까봐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단타 매매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매매라던가 혹은 이제 빠른 기술적 매매에 있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만큼 재밌는 친구도 사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 프렌드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요. 이 친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느냐 참 재밌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미국 대선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중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두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이죠. 이 두 사람 중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미국의 그리고 이제 70세가 넘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과 한국의 이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코스닥의 작은 종목이 어떻게 엮여 있느냐 참 의아하실 거예요. 네, 테마주는 사실 근거라는 게 참 약합니다. 그냥 이제 기대감만 심어주면 무조건 날아간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근거가 참 약한데 사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하는 거고 당장 이 친구가 짧은 시일 내에 망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친구를 다루게 된다라는 게 기술적
매매의 가장 이제 중심적인 가치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11월까지 해서 회사가 망한다던가 상장 폐지가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좀 재밌게 다뤄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니까 일단 당장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테마로 어떻게 엮여 있는 거지?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살펴볼 뉴스 한 2개 정도 준비해 놨는데 그것만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근데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삽질을 워낙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 격차를 좁혔다가 최근에 코로나 확진하고 그 뒤에 행보가 이상하게 가면서 점점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요. 이제 11월이면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11월 완전 초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은 굉장히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지율 격차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은 바이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구나 라고 봤을 때 대만은 바이든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이든과 엮여있는 종목 어떤 녀석이 있을까 보고 대응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느냐. 자,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너도 나도 미대선주 정치 테마주 뭐 난리다라고 하는데, 자, 물론 좀 아까 제가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 다루지 말라고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엮였냐라고 보게 되면 조금 소름이 돋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사립대한 시러큐스 대학에서 법학 전문 석사를 마치고 변호사 길로 들어섰다라고 했죠. 자, 마이크로프렌드의 대표는 시러큐스 대학 출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죠?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한성기업이라든가 두올 역시도 이런 부분 학연으로 엮여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학연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풀어간다 이런 거는 국내에서 말이 되는 거지, 해외에, 그리고 나이 차이가 지금 16년이 이상 나는 사람과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근데도 주가는 이렇게 튑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엮여 있어서 동문으로 엮여 있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먹을 구간이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매매로서, 기술적 매매로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조병호 대표이사가 시라큐스 대학교 전자재료 박사라는 점이 이거의 근거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우스갯소리지만 같은 조씨네요. 네, 조 바이든, 조병호 대표이사.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내용 보신 것처럼 현재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미국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이거에 엮여 있는 한국의 미국 대선 테마주로 지금 마이크로프렌드가 굉장히 주요 기업으로 꼽히고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료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갖고 놀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치 분석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완전한 기술적 매매로만 접근을 할 거고요.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내 시나리오 내에서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내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순간 고집을 부리게 되면 정말 지옥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천국을 볼 수도 있지만 지옥을 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일단 지옥을 볼 가능성은 없애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시나리오 내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을 어떻게 발라먹을지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일단 일봉상 추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3월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온 거는 다들 동일했고요. 이 친구가 특이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좀 7월부터였습니다. 이때 한성기업이라든가 관련 테마주들이 다 함께 날아갔었는데 이 구간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었죠. 이때가 이제 기준봉이 되어줍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기준봉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신호탄을 쏜 거죠. 우리 바이든 테마주예요 하고 시장에 완전 신호탄을 쏘아 올려줬고요. 이때 들어온 자금들이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한 지지를 부시면서 무너지지도 않았고 옆으로 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횡보 구간, 다르게 말하면
매집 구간이죠. 만약에 이게 매집이 아니라고 했으면 가장 중요한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를 그냥 쉽게 무너뜨리고 쭉 흘러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녀석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부분, 규칙적이게도 이 부분이죠. 기준봉 두 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승을 이끌어냈던 이 두 개 봉에서 최하단에 있는 이 구간을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박스를 보게 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봤을 때는 5,200원에서 5,300원 정도고요. 상단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고점 7,25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이후에 낙폭이 발생했을 때 한번 밀려 내려올 때는 장기 이평선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요 구간에서 특이점이 좀 발생하면서 다시금 돌려 세워서 올렸는데, 자, 그 뒤에 다시금 눌림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장기 이평선도 딸려 올라왔고요. 여기에 맞춰서 가격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200원 선까지 만나게 되니까 귀신같이 반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트럼프 코로나 확진 이슈 터졌죠. 이제 그런 걸 터지니까 추석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첫날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본격적인 상승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근거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봉들이죠. 그래서 매집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 친구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매집을 하고 있는 박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매집에 참여를 해서 발산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매수 유효 밴드로 봐야 될 거는 어느 구간이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박스권 최상단부터 최하단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박스권 중단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러프하게 봤을 때는 그러면 6,300원 이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매수 밴드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움직였던 이 구간을 봤을 때 6,300원 구간을 뚫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 봐야 하는 밴드는 바로 이 구간이죠. 5,200원부터 6,300원에 해당하는 이 구간을 우리는 박스로 보고, 여기는 이제 목표 이상가, 목표가 혹은 목표를 이제 뚫어 올리는 그 구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때 밴드에서는 빼고 봐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답이 나오죠. 결국은 이 유효 밴드 내에서 하단 구간, 여기 구간이 결국은 가장 유효한 매수 밴드가 되게 됩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약 5,800원부터 5,200원 사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잡는 거는 최저는 5,200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보기 시작하는 매수 첫 타점은 5,800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매직 구간 내에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좀 특이점들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만들어 온 박스 보이시죠? 최근 며칠간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 이 그림이, 이 친구가 이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특이점으로서 이제 거래량으로 자금을 좀 밀어 넣은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앞에서 쌓아둔 가격에서 결국은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구간을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내용 보이시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친구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친구가 첫 발산을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거래량이 아직 자금 해소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상승시키는 구간 대비해서 매도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훨씬 작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 매집을 하고 있고 아직 윗구간에 자금이 갇혀 있구나 라는 거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자금이 아직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조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매수 유효로 보고 있는 거는 5,800원부터 5,200원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을 줄지 안 줄지는 사실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재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대응을 이번에는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상승 구간에서도 자금을 제대로 밀어 넣었고요. 이 자금을 쌓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이제 임박해 있는 미 대선 전에 이 종목을 날려먹는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5,800원을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봐야 돼요.
그 아래까지 봤을 때는 5,700원 정도인데 차라리 5,700원에서 5,8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쳐주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단기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손절선을 조금 더 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5,800원만으로도 손절선을 우리가 잡았을 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밀려 내려오면 약 5% 정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5,700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6%가 넘어가죠. 손실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분할 없이 매수를 하기에 는 사실 손절 라인이 굉장히 멀어서 부담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일봉상으로 살펴봤던 매수 밴드는 최소가 요 밑입니다. 요 밑이죠. 네, 요 밑인데 우리가 요 밑에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대응하느냐? 5,800원을 손절선으로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5,800원을 우리가 절대 지지해 줘야 되는 지지선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어떻게 맞추느냐? 결국은 이게 내일장부터 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매집을 어떻게 가담을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1차 매수는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내일 시가 혹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6,140원 근처에서 최대한 매수를 하는 게 1차 매수로서 가장 좋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을 만든 구간이었던 오늘 저점 근처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로 상승 흐름을 유지시켰던 요 구간 5,900원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차 매수는 5,900원 구간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러프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평단은 거의 6,000원 정도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단이 6,000원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선으로 잡을 수 있는 게 5,800원으로 봤을 때는 약 3.5% 정도 딱 적절하게 우리가 스윙으로 손절을 대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6,140원 근처,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밀려 내려올 경우 5,900원 근처에서 하고 손절선은 5,800원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워낙 심합니다. 워낙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은 부분은 특징적 거래량 앞에 우리가 조금 아까 땡겨 봤었을 때 아마 빠르게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친구는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3분 봉상 60만 주까지도 터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익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세게 터지고 등락이 심해지는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하면 약 4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특징적 거래량이 40만 주에서 6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익절 대응 어느 정도 하시면서 나머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 매도 거래량이 3분 봉상 4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손실이 얼마 정도든 간에 무조건 도망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추세가 굉장히 크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익 구간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창 수익이었는데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하방으로 터지면서 6% 정도를 빼버렸을 때 내 수익이 너무 작아졌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본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 프렌드에 대해서 내용 쭉 짚어봤는데요. 기술적 매매이기 때문에 기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 철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 말은 즉 주식 초심자 여러분들은 다루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 오늘 쭉 알아봤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리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이크로 프렌드는 조 바이든 미 대선 후보와 대표이사가 대학 동문으로 엮이면서 정치 테마주로서 테마주로 이제 엮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는 좋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봉상 만들어둔 최근 박스는 이제 발산을 하는 구간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박스 유효 매수 밴드로 해서 가장 좋은 타점은 이미 지나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장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은 가장 좋은 부분은 오늘 종가 기준이었던 6,140원에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들어놨던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해줬었던 5,9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은 6,000원 근처로 최대한 맞춰주시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5,800원으로 여기를 이탈하는 경우 나는 일단 대피한다.
나는 일단 대피했다가 추세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금 다루기 시작한다 라는 시나리오를 짜셔서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 프렌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긴 하지만 내가 좋은 타점으로 해서 잘 잡았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수익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매매 원칙을 지키시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